항상 웃던 며느리가 웃지 않았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편을 놓다가 그릇을 놓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얼른 받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마다 밝게 웃던 며느리였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손주가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를 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절을 할 때도 동작이 느렸습니다. 마치 몸이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차례가 끝나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근무로 피곤하다며 잠을 자러 갔습니다. 며느리는 홀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함께 닦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힘든 일 있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려고 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힘들면 말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한 숟가락만 먹었습니다. 반찬을 입에 넣고 씹다가 멈췄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손주가 떠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 손주가 며느리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부르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얘기를 제잘제잘 들어줬습니다. 함께 장난치며 웃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며느리 방을 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물어뜯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놀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복도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손톱을 물어뜯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야간이었습니다. 아침에 퇴근해서 낮에 잤습니다. 저녁에 출근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마다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밝았습니다. 엄마 다리에 매달려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걱정됐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고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우는 소리였습니다.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울음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흑, 흑,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딸 같은 며느리가 혼자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리려다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놀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우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을 놓았습니다. 문 앞 복도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며느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느리만큼 작게 울었습니다. 복도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은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집에 없었습니다. 설령 집에 있어도 몰랐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둔했습니다. 며느리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며느리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그렇게 뜬 눈으로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제 술 먹었어? 나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가슴에 불이 났습니다. 저 멍청한 자식이 며느리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하다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을 자러 간 것입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아들을 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손주 밥그릇에 밥을 퍼줬습니다. 자기 그릇은 비워뒀습니다. 며느리야, 넌 안 먹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밥만 먹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잡은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옆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손에서 그릇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느리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떠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인 걸 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검색 기록이 있었습니다. 산후우울증 증상, 아무도 모르게 우는 법, 나쁜 엄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걸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낮이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아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왜요? 저 피곤해요. 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너 며느리 상태 이상한 거 몰라? 아들이 졸린 눈으로 봤습니다. 에이, 그냥 육아 힘든 거 아니에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야간 돌 때마다 며느리가 운다.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만이 아니야.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야. 내가 야간 갈 때마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울어.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이라고 핑계대지 마. 내가 며느리 언제 제대로 봤어? 아들이 방어했습니다. 저도 교대 근무 힘들어요. 돈 벌어야죠. 나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밤마다 우는데 넌 야간이라고 몰랐지? 며느리가 무너지는데 넌 회사 일만 생각했어. 아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넌 몰랐어. 근데 난 일주일째 못 자. 내 아내가 새벽마다 혼자 울고 있는데 난 복도에서 같이 울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나는 아들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야. 며느리한테 가서 제대로 봐. 며느리 눈 좀 똑바로 봐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뭐가 힘든 거예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물어봐야지. 난 며느리 남편이 아니잖아.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뺐습니다. 빨래 개야 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 며느리는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랑 재미있는 거 볼까? 손주가 좋아했습니다. 나는 손주를 안고 TV를 켰습니다. 만화를 틀어줬습니다. 과자를 줬습니다. 손주는 TV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야, 나야.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방금 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나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 손을 잡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야, 넌 지금까지 정말 잘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봐. 얼마나 밝고 건강해. 그게 다 내가 잘 키운 거야. 낳아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챙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게 얼마나 신경 썼어. 넌 이미 최고의 엄마야. 자격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어. 며느리가 댐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전 죽고 싶어요. 나는 며느리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가 저 때문에 불행할 것 같아요. 맨날 울기만 하고 웃지도 못하고 제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며느리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민준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 웃는데. 아침마다 내 얼굴 보면서 엄마 하잖아. 그게 내가 좋은 엄마라는 증거야. 며느리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걸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넌 내 딸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정말 딸 같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가 낳지 않았을 뿐이지 내 딸이야. 며느리는 다시 울었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정됐습니다. 나는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같이 가자.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병원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자. 전문가한테 도움 받아야 해.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민준이는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출근 전에 들렸습니다. 나는 미리 전화를 해뒀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옳게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 반차 쓸게요. 민준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게요. 며느리가 고마워했습니다. 딸이 며느리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옳게 아프면 쉬어야죠. 당연한 거예요. 나와 며느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로 갔습니다. 며느리 손을 꽉 잡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느리를 진찰했습니다.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며느리 손을 잡아줬습니다. 진찰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입니다. 출산 후 시간이 좀 지났지만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봐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제가 완전히 책임질게요.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병원 다니는 동안은 물론이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손주 걱정은 일절하지 마. 밥, 어린이집 등원, 재우기까지 내가 다 할게.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엄마인데. 나는 며느리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이미 나아서 지금까지 완벽하게 했어. 이제 잠깐 쉬는 거야. 잠깐만.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한테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입니다. 아들이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며느리가 놀라서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래?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교대 근무 핑계로 내 힘든 거 외면했어. 이제 교대 근무 그만두려고 회사에 얘기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필요해. 내가 옆에 있어야 해. 며느리는 아들 품에서 울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습니다. 천천히 좋아졌습니다. 나는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에 데리고 왔습니다.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낳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교대 근무를 그만뒀습니다. 주간 근무로 바꿨습니다. 월급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며느리 곁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크게 웃었습니다.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나도 도왔습니다. 함께 웃으며 밥을 차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한 공기 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손주가 며느리한테 매달렸습니다. 엄마 웃는 거 좋아. 며느리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우리 민준이 좋아.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앉혔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넌 민준이랑 놀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넌 쉬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로. 며느리가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제 친정엄마도 몰랐는데 어머님만 알아봐 주셨어요. 새벽마다 제 방문 앞에서 같이 울어주신 거 알아요. 복도에 앉아 계신 그림자를 봤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예요. 친정엄마보다 더 편하고 더 고마워요. 낳아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지만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갚으며 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며느리 올림.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나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손주가 우리한테 달려왔습니다. 아들도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